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거실을 물들입니다. 어제 밤의 불안과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하지만 이 집 안에 흐르는 공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제인은 이른 아침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습니다. 손끝 하나하나에 담긴 집중,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고요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소용돌이처럼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할 때야. 더는 미룰 수 없어. 그때 잠에서 깬 기찬이 부엌으로 들어섭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제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회사 갈 준비해야죠. 국 데우고 있었어요. 기찬은 그런 제인을 바라보며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여보 힘들죠?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작게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노숙자가 얼굴을 찌푸린 채 거실로 들어섭니다. 이 아침부터 아주 보기 좋아 죽겠네. 남들 보기엔 천생연분이지. 기찬은 입을 다물고 숙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이번엔 제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국 드시겠어요? 새우젓은 안 넣었어요. 그 말에 숙자의 입꼬리가 비틀립니다. 됐거든. 내가 뭘 넣었는지 알게 뭐야. 독이라도 들었을지 모르지. 기찬이 그제야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안 분위기 이 지경인 거 어머니 책임도 크잖아요. 숙자는 혀를 차며 등을 돌립니다. 그래. 다 내 탓이지 뭐. 그래도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내가 버텨야 하니까. 너 같은 년한테 우리 집 안 뺏기려고 말이야. 그 말에 제인의 눈동자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그날 오전 기찬은 출근길에 제인과 함께 나섭니다. 둘은 나란히 승강기에 오르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집의 거짓과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끄집어낼 거예요. 한편 그 시각 병원에서는 세리와 숙자가 의문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이 병원이 제인이 처음 다녔던 곳이 맞아요. 숙자가 핸드폰을 꺼내 들며 말합니다. 근데 왜 기록이 없지? 삭제된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나? 세리는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어머니, 제가 한 군데 더 알아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인이 잠깐 들렀다던 산부인과 그쪽으로 가보시죠. 숙자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래. 이참에 진짜 밝혀내자고. 지 애미까지 치매 걸려서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야. 그 무렵 유경은 병실에서 자영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 기억 장애가 심해지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딸이 왔다고 하시면서도 금세 이름을 못 떠올리시더라고요.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립니다. 제인이 알게 되면 더는 멈추지 못하겠지. 자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합니다. 그 아이 어릴 때 감기만 걸려도 그렇게 아프다 했는데 내가 안아주면 금방 나았는데. 그 목소리에 유경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같은 시각 강기만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통장 잔고 그리고 기찬과 지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병원의 결과 메일이 떠 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립니다. 거짓말이야. 기찬이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럼 누군데? 기만은 한참을 고민하다 세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디야? 잠깐 보자. 아, 그리고 돈 얘긴 좀 더 해보자고. 세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기만 씨, 지금 중요한 때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나도 안 잊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용히 좀. 기만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조용히.
근데 말야, 지호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나 궁금하긴 하다. 그 말에 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제인이 YL그룹 회의실에 앉아 임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무님, 이번 주 고객 신뢰도 지표 상승률이 12% 증가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 회복 캠페인 덕입니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기획팀에 포상하세요. 내부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이어갑니다. 이번 달 안에 김한 상무의 투자권은 보류로 전환해 주세요. 내부 감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합니다. 네, 전무님. 제인은 조용히 속으로 되냅니다. 이제 김한부터 정리해야 해. 그날 밤 제인은 퇴근한 기찬과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테이블에는 와인 한 병과 두 잔의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기찬이 묻자 제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우리 결혼한 날이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기찬은 멈칫하더니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러네요. 참 우리 그날 비 많이 왔었지. 제인은 잔을 들며 속삭입니다. 그날처럼 오늘도 기억될 거예요. 기찬은 그런 제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 오늘 좀 달라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저 기억 잃지 않았어요. 처음부터요. 기찬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갑니다. 뭐라고요? 제인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합니다. 모두 다 기억해요. 그날도 그 이전도. 다요. 기찬의 입술이 떨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와인 잔이 흔들리고 테이블에 놓인 불빛이 잔에 반사되어 일렁입니다. 김한은 응급실로 실려간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세리는 김한의 병실 앞에서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어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세리는 당장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 그리고 그걸 목격한 자영의 존재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자영은 집에 돌아와 강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충격으로 얼어 있었고 제인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은 제인에게 자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가 그 사람을 계단에서. 그 말을 들은 제인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영을 앉히고 진정시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혼란 속에서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단편적으로 연결되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심호흡을 하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모든 걸 끝내야 해. 다음 날 아침 제인은 차분하게 머리를 묶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한 그녀는 바로 YL그룹 감사실을 찾았습니다. 김한 이사 관련해서 회계 내역 전체를 요청합니다. 법무팀과도 동행할 겁니다. 감사실장은 놀라며 전무님 무슨 일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제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부 범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 순간 세리는 회사로 급히 찾아와 제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미쳤어요? 하지만 제인은 미동도 없이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 이제 끝내야죠. 기찬도 이 대화를 들으며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김한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세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김한 오빠가 계단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거예요. 제가 뭘 했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조용히 제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나 봐요. 이제 나도 다 보려고 해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세리의 눈에서는 점점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세리는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마치 무언가 무너져가는 듯한 느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김한을 계단 아래로 밀친 후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한의 모습이 눈앞에 또렷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세리는 속삭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조여왔고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리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집 앞에 다가온 자영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자영은 김한의 쓰러진 모습을 보고는 당황해하며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세리는 눈을 치켜뜨고 자영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줌마, 제발. 그 사람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고 손놀림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자영의 치매는 그 순간만큼은 자취를 감춘 듯 했습니다. 김한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제인은 그 소식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기찬과 함께 병문안을 온 그녀는 중환자실 앞에서 하얗게 질려버린 세리와 마주쳤습니다. 이젠 진짜 끝이야.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인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끝이요? 아니요, 세리 씨.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쌓아올린 그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는 진짜 시작. 세리는 눈을 크게 뜨고 제인을 노려보았지만 이젠 더 이상 예전처럼 기세등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조했고 흔들렸고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찬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김한과 세리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던 음성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우리 기찬이 뻐꾸기 아빠더라, 그 한마디가 뇌리에 깊게 남았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기찬은 머리를 감싸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밤 홀로 제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제인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기찬은 그녀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제인아, 당신 다 알고 있었지? 제인은 책을 덮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가끔 잠도 못 잘 만큼 괴로웠어요. 기찬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길고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제인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죠. 기찬은 조용히 손을 뻗어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 담긴 믿음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유경은 자영을 찾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영은 어렴풋이 그녀를 알아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유경이냐, 내가 와줬구나. 유경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영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된다. 내가 큰 죄를 졌지만 제인이 혼자 남지 않게 해줘.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젠 우리가 함께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병실 창가에 앉아있는 세리의 모습이 잡힙니다.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죄와 거짓의 무게는 점점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이제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만이 눈을 뜨는 순간 또 다른 진실이 세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 황기찬은 지호의 출생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또한 제인의 복수가 마침내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며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회를 기대해 주세요. 여왕의 집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구독을 좋아합니다.